추적 60분, 일요 스페셜 등의 시선 프로그램 책임 PD를 20년 넘게 하셨어요. 방송 분야가 아닌 공익단체 이태석 재단을 맡게 되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희 재단 설립을 했을 때 초대 이사장님이 이태석 신부의 형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2019년도에 선종하셨어요. 그분 신부님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불러서 유언을 하신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이태석 신부님 선종 10주년을 맞아서 그 영상을 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단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울지마 턴즈, 그다음에 2020년에 부활 이렇게 제작하셨죠.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안 변하는데 저는 천성이 고발 프로를 삐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여기에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의 30년이죠. 30년을 그냥 집중을 해왔는데 신부님의 어떤 영화를 통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우리 사회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신부님의 삶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느끼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을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놓을 것 같아요. 이태석 재단에서 우리 선발된 장학생 49명 중에 의대에 다니고 있는 신부님 제자가 무려 3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단에서 제자였던 그 토마스와 존이라고 하는 그 두 분 의사분께서는 올해 2월이죠. 전문의, 한국에 있는 의사 전문의 시험에 최종 합격까지 하셨거든요. 이를 가능케 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이제 그것을 뭔가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왜 신부님에 대해서 의사가 됐는지 물어보면 이구동성 나오는 얘기가 신부님 때문에. 신부님 너희들이 뭘 해줬는데 신부님의 어머님, 아버님,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는 막 애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느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의대를 와서 이제 의사의 꿈을 꾸잖아요. 2023년도 작년 6월 달에 이태석 리더십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취지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혹시 또 여기 참가 자격은 어떤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립 취지는요, 제가 이제 아까 북유럽 6가지 정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왜 북유럽 정치인들을 특권을 내려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좀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알려줘도 되고 했는데 이태석 신부님의 삶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 신부님처럼 그 공감력이 뛰어나고 봉사를 실천하시는 리더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시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네,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남산에 가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켜서 느끼게끔 하고. 내신을 보거나 뭐 그러진 않죠. 네.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까지 90명의 학생들이 배출됐다잖아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 날 되게 학원 많이 가잖아요. 입시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뿌리치고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주 이쁘고 아이들이 기쁩니다.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 이태석 리더십 학교 참가자들이 남수단의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학생들에게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냐면 전부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경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요, 아이들 표정이었어요. 다 웃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을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왜 스웨덴까지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냐면 이게 가능하구나.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아이들을 조금만 더 이끌어주면 진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필요한 리더를 육성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어떤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재석 신부님께서 살아가신 전에 예수님이라면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재석 재단이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헌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태혁 신부님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 반응을 보면서 지금 신부님의 삶을 가지고 뭘 다른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빨리 그 교육 현장의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 행복한 삶의 방법, 그 다음에 성공한 삶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좀 전문성보다는 더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이 됐고, 이 교육 사업에 또 집중한 이유는 어쨌든 리더를 많이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성, 사회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고 아예 단호를 한 거죠. 우리 이재석 재단의 비전과 감독님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활동은 없고요. 지금 그냥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부님, 이태혁 신부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부님의 삶이 좀 이렇게 뭔가 왜곡되지 않고 그 신부님이 좀 저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이런 그 재단 활동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든 이런 사업은 계속 그대로 이어갑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오늘날 이 교육 현장에서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공감능력과 이타심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일단 본인이 행복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이태혁 씨의 삶이 교육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모인 도움 교사님들께 이태석 신부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한 말씀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부님의 삶을, 그러니까 신부 이태석이 아닙니다. 인간 이태석의 삶을 좀 아이들과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하다. 저는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전달이 된다면 아이들이 뭔가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그 아이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